모두가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금리 인하를 보고 있을 때 트럼프는 2026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시그널 하나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두가 파월을 쳐다볼 때 저는 다른 걸 봤죠. 지금 유튜브만 대충 둘러봐도 금리 인하 선 반영됐으니까 조정 나온다, 고점 찍었다, 이제 하락이다, 이런 얘기들 천지인데 정작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제대로 짚어주는 곳이 없어요. 저는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됐고 같은 누구나 뻔하게 이야기하는 분석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모두가 눈여겨보지 않지만 펀드 매니저로서 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시장 뒤에서 저희에게 던진 숨겨진 힌트가 뭔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FOMC 이후 시장이 빠진 진짜 이유 세 가지와 앞으로의 방향. 둘째, 트럼프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선물. 끝까지 보셔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언제나처럼 현직 펀드 매니저로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 전달하려고 하니 오직 시장의 시그널과 데이터로만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모자이크 캐피털이라는 펀드에서 헤드 오브 트레이딩을 맡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긁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도 금리 인하 되는데 조슈아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릴게요. 연준이 왜 이번에 금리를 내렸고, 미국이, 기관들이,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에서도 12월 3일에 공유한 것처럼 FOMC나 BOJ 발표까지 반등장이 유지될 거라고 했는데, 일단 단기간으로 FOMC에서 반등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FOMC까지의 반등 맞췄죠. 근데 저는 상승 맞췄어요 하면서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FOMC에 왜 하락이 나왔고 앞으로 뭘 보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지인 겁니다. 제가 보는 FOMC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T비ll 매입 발표.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연준이 단기 국채를 사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조금씩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마이너한 QE랑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미 12월 8일부터 시장에 돌던 얘기였어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죠. 어느 정도는 반영된 호재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진짜 QE라면, 그러니까 MBS나 장기 국채를 사겠다고 했으면 시장이 진짜 돈 푸는구나 받아들였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반쪽짜리 호재였던 거죠. 이건 비둘기파적인 건,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긴 했지만 약했습니다. 두 번째, 점도표 변화가 시장 기대를 조정시켰습니다. 점도표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나는 금리를 여기까지 내릴 거다라고 하고 점 찍어 놓는 거예요. 9월 FOMC 때는 파월의 비둘기파 스탠스의 변화로 시장이 2026년에 3회 이상의 컷을 기대하면서 과열됐죠. 이때 미디언 닷플롯이 3.25%에서 3.5%로 총 75 베이시스 포인트 컷을 암시했어요. 근데 이번 12월 닷플롯은 그 미디언이 그대로 유지됐죠. 변화는 없지만 내부 분열이 드러나면서 2026년에는 1회 컷한다고 하며 시장이 인하 속도가 둔화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실망스럽죠. 여기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크로스됩니다. 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그래서 모두가 파월이 나오길 기다렸죠. 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파월의 발언. 여기서 결정타가 나왔어요. 모두가 파월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금리 인하 멈추고 데이터를 더 보자. 전처럼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중시 같은 큰 메시지는 없었고 단순히 추가 인하 생각은 일단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도 매파적이었죠.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 나쁜 뉴스 둘.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한 상태였어요. 추가 인하 없다? 존버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없으니까 익절 물량이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즌 종료인가? 다시 하락장인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인하가 선 반영되어서 매도 압력이 생기겠지만 이번 주 CPI랑 NFP 고용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합니다. 물론 2월 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나와야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요. 현재 1월 금리 동결 확률이 80%인데요. 만약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 더 해야겠다라고 분위기가 바뀌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점도표에서 반대한 3명 중 1명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미란이라고 트럼프 측근이에요. 트럼프의 입김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인하 이유를 고용 우선,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으로 봅니다. 최근 3회 연속 이 같은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빠르면 내년 초에 연준 의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결국 사임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인 햇셋이 들어가면 무조건 금리 인하할 겁니다. 현재 햇셋이 다음 의장으로 지목될 확률은 75%예요. 만약 햇셋이 되면 방금 얘기했던 이 점도표는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매우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고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사람인 미라는 고용 약화 우선으로 금리 인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보는 제일 큰 게 두 가지라고 했죠. 물가랑 고용. 물가는요, 9월
CPI 기준 3%예요. 목표인 2%보다 높긴 하지만 8월 2.9%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수준입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용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9월 핵심 민간 고용은 최근 3개월 둔화 추세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어요. 실업률도 4.4%로 올라가고요.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연준의 마지막 큰 스탠스 변화는 인플레이션은 상관 안 하고 이제 고용만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집에 작은 불이 났는데 소화기로 꺼트릴 수 있어. 하지만 고용이 무너지는 건 불은 꺼지려고 하는데 가족이 일자리를 잃어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야. 불은 꺼야 하지만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으면 회복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고용이 중요한 데이터라고도 공유드렸죠. 이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실제 매매와 연관된 얘기를 해볼게요. 단기 뷰는 이렇습니다. 반등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조정에 매수할 예정이에요. CPI랑 고용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다시 진입하거나 시장이 어떠한 특정 매크로 노이즈로 크게 빠지면 그때 진입하는 거죠. 이유는 지난 영상들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기 뷰로서 바닥은 이미 나왔고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메이저 기준이에요. 중기 뷰는 메이저 기준으로 그냥 홀딩입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80K가 안 깨진다고 생각하고 8만 불에 가까운 시점 8만 5천 불 정도에서 매수하고 이더리움은 2,900, 3,000달러 자리에서 매수해서 비트코인 8만 불을 일본 기준으로 무너지면 손절하는 방식으로 현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수는 중간에 큰 리스크 요인이 없으면 1월 초 펀드들이 되돌아오고 유동성이 진입하면서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구독 눌러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FMC 분석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트럼프가 최근 던진 힌트, 이게 핵심이에요. 왜 제가 이 뉴스를 주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트럼프가 농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최근에 해결해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주자 이를 보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농민 구제 정책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트럼프 취임 첫날로 돌아가 봅시다. 행정명령에 뭐가 있었냐면요, AI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성장, 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SEC 의장이 폴 애킨스로 취임한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물 비트코인이 CFTC 같은 제도권에서 매매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 이더리움 등을 CFTC에서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가능케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CFTC가 상품으로 분류한 크립토의 실질적 채택을 촉진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두꺼운 오더북, 더 많은 기관 참여, 더 보수적인 개인들 참여 등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뱅가드 IB 매매 도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친화 정책, SEC 폴 애킨스의 프로젝트 크립토와 연계된 일이죠. 분명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 언제나 카드가 있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보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좀 미친놈으로 보이거든요. 관세를 때려서 시장을 박살내고 연준 의장한테 압박하고, 근데 말이죠, 트럼프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획한 대로 보상도 해주죠.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농부들을 생각해보세요. 관세 전쟁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결국 트럼프가 해결해줬잖아요. 암호화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한테 크립토 때문에 투표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SEC 의장 바꾸고 CFTC에서 비트코인 제도권 매매 가능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성숙한 업계가 되도록 미국이 그 중심에 있도록 하나씩 제도를 승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 모든 중심에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돋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이더리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1년에 2번 하드포크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단순한 테크 주식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톰리도 아직도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 블랙락이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파일링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팟 이더리움 ETF는 1단계였어요.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는 2단계입니다. 수익률이 붙은 자산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더리움이 수익률을 내는 기관 자산으로 바뀌는 거고, 리테일도 스테이킹이라는 이유로 더 큰 돈이 들어오고, 전통 자산 운용사들은 대응하지 않으면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더리움의 금융 자산 정체성이 이전에는 테크와 단순하게 기술 관련된 자산이라기보다는 더 깊어지는 거죠. 블랙락이 헤드라인을 치려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동성 사이클을 앞두고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스테이킹 수익률이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진짜 매크로 자산처럼 포지셔닝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FOMC 하락은 선반영된 기대감의 실망 매물이었고, 다음 데이터들이 나올 때까지는 다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시점입니다. 트럼프는 분명 암호화폐 하락에 손해본 본인 투표권자들을 보상할 거고,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대부분이 현재 자리를 기회라고 판단해도 살 수 있는 여유 자본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이후에 제 데뷔 영상에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기다린 후에 80K에서 바닥이 나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닥은 나왔습니다. 노이즈로 인한 단기간의 하락은 매수고, 12월 18일 BOJ 금리 관련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하방 가능성은 그때 봐야 합니다. 폴드 프리나 기다림의 위약은 추후에 수익을 크게 결정지을 거예요. 특히나 매크로가 혼재한 지금 저는 웬만한 큰 확신이 아니면 존버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도 않고요. 차근차근 고가
국간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과 경제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멤버십에 알려주나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뭐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시장은 전략적인 접근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으나 제 생각들을 2월부터 한국말로만 쓰는 채널에 먼저 공유해드릴 생각이에요. 구경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서 다음 영상을 내년 2월 진짜 상승장 시나리오에 대해 쓴다고 했는데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시나리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미리 예상하는 시장의 변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였습니다.